잠시만요. 아, 됐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Neural Projection Mapping Using Reflectance Field라는 논문으로 이제 약간 제목에서도 이제 다 보이다시피 이제 Neural Reflectance Field를 이용해서 그 프로젝션 매핑을 그냥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SAR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젝터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득력 있는 증강을 위해서는 카메라와 프로젝터를 포함한 옵티컬 엘리멘트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과 컬러 컴펜세이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뛰어난 발전을 하고 있는 뉴럴 필드 프레임워크의 프로젝션 매핑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뉴럴 리플릭텐스 필드에 고해상도 다이렉트 라이트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를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라이트 소스를 사용을 해서 씬 디컴포지션이 개선되어 프로젝션 매핑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하드웨어나 또 새로운 캘리브레이션 없이도 장면을 사실적으로 아규먼트하여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릴레이티브 웍 중에 뉴럴 리플렉티브 필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일부 이미지가 주어지면 3D 씬의 지오메트리, 매테리얼, 그리고 라이팅 컨디션을 포함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뉴럴 필드로 제일 유명한 널프 같은 경우는 3D의 씬을 업솔션 이미션 모델이라는 이제 흡수 방사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매테리얼을 그냥 캡처만 하는 것으로 정적인 장면에서 조명 조건이 고정된 것을 가정으로 해서 그저 뷰 신더시스만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테리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경망이 BRDF의 매개 변수를 예측하고 그리고 업솔션 리플렉션 모델이라는 흡수 반사 모델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함께 배치하게 되면은 이제 공간 가변 BRDF라는 BRDF를 정의하는 노말 알베도 그리고 러프니스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하지만 이를 사용한 방식들은 빛의 단색이기 때문에 편집이 매우 제한적이며 매테리얼을 추정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그리고 저해상도의 렌더링만 가능한 등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eometry Collection and Color Compensation in Projection Mapping인데요. 먼저 이제 지오메트릭 컬렉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프로젝션 매핑에서는 이제 수용된 텍스처는 이제 일반적인 비평면이나 그리고 텍스처 표면에서 뭐 이제 지오메트리컬리하거나 아니면 포토메티컬리한 디스토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의 왜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흔히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구조광 패턴을 프로젝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방법 사진이 이제 구조광 패턴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그레이 코드 방식인데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이미지와 다르게 그 실제 평면상에 있는 그 그레이 코드 이미지를 이제 카메라 렌즈로 촬영을 하면서 그 이미지의 뭐 거리나 그 특정 포인트를 계산을 하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 이제 하지만 이러한 지오메트리컬 디스토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포토매티컬리 디스토션 문제는 같이 동시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컬러 컴펜세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컬러 패턴을 이제 프로젝션하여서 표면의 리플렉센스 프로퍼티를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역반사율 모델을 풀어서 원하는 색상이 표면에 표시되도록 프로젝션 컬러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화된 이제 광 패턴 투영으로 얻은 픽셀 코레스폰던스에 의존을 하므로 단일 시점으로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고전적인 방법과 다르게 최근 프로젝션 매핑 기법에서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 지오메트릭 컬렉션과 그리고 컬러 컴펜세이션을 동시에 추정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고, 뭐 마찬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으나, 하지만 이는 그 위에 계속 나왔던 한계점과 동일하게 그 단일 카메라 프로젝트상의 위치로만 제한이 되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RGBD 카메라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프로젝터가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다이렉티드 라이트 컴포넌트로 프로젝터를 이제 빛으로 사용을 하여가지고 그 앞서 소개를 했던 리플렉터스 필드에 도입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션 매핑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이제 구조인데요. 이제 우선 새로운 뷰에서 하이 퀄리티의 프로젝션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씬의 지오메트리, 메테리얼, 그리고 프로젝터와 카메라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캘리브레이션 된 프로젝터가 입력으로 주어진 위에 왼쪽 그림의 위쪽에 나와 있는 이제 검은색, 흰색, 그리고 저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롤리팝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패턴을 비추는 동안 이제 손으로 들고 찍는 핸드헬드 카메라로 이제 100개 이하의 희박한 뷰포인트 셋에서 장면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 중에서, 패턴 중에서 검은색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오메트리와 메테리얼을 재구성하는 사용이 되고, 그리고 흰색과 롤리팝 패턴은 프로젝터 파라미터를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캡처된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 리플렉턴스 필드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아, 구성하는 이제 세개 신경망을 트레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네.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지오메트리 MLP에서는 이제 덴시티와 노멀을 프리딕트하고,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메테리얼 MLP는 이제 BRDF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며, 그리고 트랜스미텐스 MLP는 이제 두 점 사이의 오클루전을 실시간으로 근사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력된 프로젝티드 이미지에 따라서 조도를 고려를 해서 최종 색상으로 변환하면서 프로젝터의 방향과 색상을 보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 로스 중간에 있는 로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카메라 픽셀에서 광선에 의해 생성된 샘플에 대해서 레이를 따라 누적된 색상과 실측 캡처 색상의 차를 통해서 로스 이미지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로스 트랜스미텐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미텐스 네트워크가 이제 프라이머리 레이의 투과율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 MLP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로스 n의 경우에는 예측된 노멀이 덴시티의 분포와 유사하게 방향을 잡고 카메라를 거꾸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밀도 값을 미분하여 도출된 노멀을 사용해서 정규화를 해서 로스 n1이라는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이에서 멀어지면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로스 N2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두 로스를 합쳐서 나오는 값이 이제 로스 N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가 있는 장면만을 캡처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 포그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이제 0이나 1이 아닌 덴시티로 구성된 솔루션에 불이익을 주어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신호를 여기서 말하는 포그는 이제 고체가 아닌 것의 밀도로 설명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네, 이것으로 메소드에 대한 소개는 전반적인 소개 끝이 났고요. 그래서 프리리미너리입니다. 이제 이 연속적인 이제 흡수 반사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제 널프에서 말을 하는 이제 디프런티브 볼루메트릭 렌더링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정 시점의 특정 속성을 가진 최종 이미지 픽셀은 이제 카메라의 투사 중심과 이제 3D 위치에 의해서 정의된 광선을 씬에 쏘고 그리고 그 위에 샘플을 따라서 씬을 촬영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성한 것을 통해서 이제 씬의 속성, 뭐 컬러 값이나 뭐 노멀 값이나 뎁스 값 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상호성이라는 약간 에너지에서 말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터를 하는 일종의 인버스 피놀 카메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터 픽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픽셀과 동일하게 작동이 되며 그리고 빛이 이미지 평면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이제 반대로 이미지 평면 밖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빛이 방출된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씬에서 피놀 카메라를 설명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프로젝터는 카메라처럼 이제 익스트린직, 인트린직, 그리고 프로젝티드 이미지, 컬러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 등으로 이제 매개 변수화된다고 합니다. 라이트 트랜스포트입니다.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의 점 PW는 위치 V에서 보는 사람이 인식하는 색은 이제 받는 빛과 그리고 로컬 매테리얼의 속성 그리고 PW와 PV 사이의 이제 기하학적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트 트랜스포트 모델은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빛이 이제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과 그리고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의 중첩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시티가 없는 MT씬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터가 알려진 패턴을 비추게 되면은 점 PW가 프로젝터의 프로스텀 바깥에 있는 경우에 그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에 의한 조도는 그러니까 받는 빛은 0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리얼 씬에서는 덴시티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 위치에 도달하는 실제 빛은 프로젝터의 투과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투과율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PW에서 프로젝터를 향해서 광선을 투사를 해서 얻어야 합니다. 장면에 투사된 주광선에 따라 샘플에서 얻은 값에 최대한 가까운 투과율을 산출하도록 학습된 신경망에 사용을 해서 모든 위치 및 모든 시점에서 투과율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투과율 값을 추정을 하면은 이제 비지빌리티 밸류 이전에 스무트네스가 유도되어 최종 결과에서 이제 픽셀화된 아티팩트가 줄어드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러한 PW의 조도를 조금 더 잘 계산하기 위해서 프로젝터 외에도 흰색 LED 조명을 카메라와 함께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광원이 함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원은 한 점 PW가 받는 조도를 이제 인버스 스퀘어 로우를 따르게 됩니다. 네,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입니다. 특정 지점에서 받는 빛이 전적으로 직접 조명에 의한 것이라고 앞에서 가정한 것과 달리
실제 장면에서 빛은 환경에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반사되어서 장면의 오브젝트 및 주변 환경과 상호 반사를 통해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펙트는 이제 서페이스 알베도로 설명할 수 있다는 단순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은 프로젝터로 생성된 장면을 비추는 다이렉트 라이트가 다른 어떤 빛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강할 때 충분히 잘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강원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이 가정을 더욱 검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라이트를 통해서 메테리얼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분석적 BRDF를 사용을 해서 앞서 봤던 이제 포인트 PW의 최종 색상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BRDF 함수는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그리고 로컬 메테리얼 프로퍼티가 주어진 모든 방향에서 방출되는 빛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그리고 로컬 메테리얼 프로퍼티를 감안하여서 모든 뷰어 다이렉션을 향해 방출되는 빛을 정량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는 신경망을 사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아큐 아큐시션입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입력을 이제 캡처한 원본 이미지와 카메라의 스트린직, 인트린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장면의 경우 다양한 시점에서 캡처를 하고 그리고 각 시점마다 프로젝터에서 여러 패턴을 프로젝션하여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성 장면의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와 그냥 유사한 경로를 따라서 카메라 경로에서 뷰를 캡처를 한 뒤에 이제 고의적으로 더 많은 챌린지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젝터는 뷰당 하나의 패턴을 투사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캡처 프로세스를 시연하고 프로젝터 없이 리컨스트럭션 할 때 편향된 뷰포인트가 어떻게 아티팩트를 생성하는지 강조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단에 보여지는 그림이 이제 이거를 시도하고자 했던 것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제 실제 장면에서 사용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흰색 그리고 검은색 패턴과 롤리팝 패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흰색과 검은색을 사용한 이유는 익스트린직 에스티메이션과 그리고 뒤에서 나올 옵티마이즈 스케줄링을 위한 이제 리지스트레이션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롤리팝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패턴의 동심원으로 이제 줄어드는 형식이어서 프로젝터가 하나의 글로벌 미니멈으로 떨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밀집이 되어 있어서 다른 패턴에 비해서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단에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표가 다양한 패턴을 합성 장면에 프로젝션하고 그리고 이제 최적화하는 단계를 실행한 뒤에 L2 거리와 그리고 회전 거리를 측정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이제 보시면 롤리팝을 사용한 것이 L2 거리나 그리고 회전 거리 측면에서 제일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성 장면의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젝터가 그당 하나의 패턴을 투사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한 그 흰색, 검은색 롤리팝 패턴을 반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스케줄링입니다. 이제 프로젝터 파라미터와 물체 모양 사이에 강한 디펜던시로 인해서 이를 함께 최적화하면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터의 위치나 그 방향이 잘못된 경우에 올바른 방향에 도달할 때까지 지오메트리가 변형이 되고 그리고 메테리얼이 왜곡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프로젝터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단계를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내에 대한 단계로는 이제 단일 검은색 패턴으로 채워진 뷰에 그리고 가속화된 버전의 널프를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리저팅 오큐펜시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메소드에서 구했던 로스들을 모두 사용을 해서 MLP들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뷰에서 프로젝터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데 그 로스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파인튜 단계에서는 모든 로스텀을 사용을 해서 모든 뷰에 대한 모든 매개 변수를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씬 단계에서는 이제 거친 매트리얼과 지오메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프로젝터를 보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단계이며,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보정을 통해서 결과값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입니다. 네, 리절트 중에서 이제 신더, 신더틱 신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앞에서의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블렌더에서 생성한 세 개의 합성 장면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사진이 이제 논문에서 주라고 하는데, 네, 이제 동물원과 그리고 성, 그리고 배에 대해서 이제 널프, 그리고 널프 AA, 그리고 자사의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제 구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의 조도와 이제 네트워크들에서 추론한 표현 형상 및 재질을 곱하여 생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널프랑 이제 널프 A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터의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프로퍼티를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라운드 스루스 파라미터가 계산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조명이나 그림자 아니면은 이제 잘못된 노멀을 고려하지 않는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면이 제대로 묘사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널프 AA 같은 경우는 이제 널프와 다르게 그, 그 absorption reflection 모델을 사용을 하였기에 비교적 기존의 널프보다 장면을 더욱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를 추가적인 라이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널프 AA보다도 이제 러프네스의 이스티메이션과 노멀을 더욱더 자세하게 구해서 조금 더 이제 라이팅에 잘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얼씬에 대한 결과들인데요. 이제 위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합성된 이미지를 이제 디컴포지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실제 이제 실에서 캡처를 진행한 결과값을 디컴포지션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리얼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방에서 프로젝터와 RBG 카메라를 사용해서 실제 장면 캡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패턴을 비추고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와 함께 네트워크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합성 장면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 장면에서 진행된 문제점은 이제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나 아니면 뭐 장비의 이제 노이즈 그리고 이제 디포커스 블러나 아니면 한정된 조리개 크기와 같은 뭐 광학 효과로 인해서 설명되지 않은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된 씬에 비해서 비교적 퀄리티가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그래도 이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실수로 엑스레이라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프레임워크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이제 오클루더가 투명하게 보이도록 장면을 편집하는 그러니까 앞에 가려진 거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제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클루더 너머에 새로운 시점을 배치를 해서 이제 원하는 뷰를 얻은 다음에 프로젝터 이미지를 최적화해서 원래 카메라의 시점에서 정확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자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투페스 렌더링을 활용을 해서 그 프로젝터를 가상 카메라로 그리고 실제 카메라를 가상 프로젝터로 교체를 한 다음에 프로젝터가 원하는 뷰를 비추는 동안에 가상 카메라 시점에
방식으로 장면을 렌더링하고 그리고 결과 렌더링을 원본 프로젝터 텍스처로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고 합니다. 이제 PPT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이제 추측을 해서 서러한 텍스처를 얻어낸 뒤에 그리고 실제 앞에 있는 오클루전 된 물체에다가 이제 수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스루가 되는 처럼 보이게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젝터 컴펜세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의 이제 한계점을 조금 벗어났다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 연구들의 단일 시점에서만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점과 프로젝터 위치에서 프로젝터 컴펜세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논플랫한 표면에 프로젝션을 할 때에도 보는 사람이 원하는 특정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기존 방식들에 비해서 노블 뷰포인트에서 계산된 방식이 훨씬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방식, 실제 장면에 이제 기존의 기법들과 논문의 기법을 비교하여서 표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측의 결과물부터 이제 고전, 이제 릴레이티브 워크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전적인 방법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방식이고, 세 번째는 이제 컴펜세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방식,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고정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PSNR을 지표로 삼아서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성능은 고정 기법을 사용한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고정 기법에 비해서 훨씬 이제 보정을 하는데 적은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그리고 고정 기법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결과 값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방식이 텍스트 투 프로젝션입니다. 네, 프로젝션인데요. 이제 프로젝션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디퓨전 모델은 이제 사용자의 단순한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이제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프레임워크는 모든 장면의 파라미터 관련을 해서 프로젝티드 이미지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멀티뷰 텍스트 투 프로젝션 태스크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의 완전 자동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평면에서 편집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정의를 하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인페인팅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아래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를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한 이제 텍스트를 넣은 다음에 이제 기존에 캡처를 했던 뷰에 추가를 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파이프라인은 이제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렌더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젝터가 샤이닝 올 화이트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리한 뷰포인트 셋에서 장면이 렌더링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이미지 플레인에서 오페시티 마스크와 트랜스미텐스 마스크의 이제 엔드 컨비네이션을 마스크로 자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렌더링된 이미지가 마스크 및 프롬프트와 함께 CDC라는 이제 크로스 도메인 컴포지팅으로 전송이 되는 인페인트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터 다이나믹 레인지가 디테일을 포착할 수 있도록 원하는 외관의 밝기를 먼저 줄여서 프로젝터 텍스처를 옵티마이제이션한다고 합니다. 네, 그 아래에 보여드린 이미지가 이제 그러한 CDC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이미지인데요. C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마스크를 계산을 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훈련 과정에서 프로젝터를 통합하면 프로젝터의 캘리브레이션과 동시에 장면의 지오메트리와 그리고 매테리얼의 추정도가 향상됨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프로젝션 매핑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도를 제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이제 릴레이 리미테이션과 그리고 퓨처 워크인데요. 그 그림자를 제외한 일루미네이션 이펙트는 고려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리얼리스틱 씬에서는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어피어런스 이스티메이션이 널프보다 살짝 떨어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스페큘러텀과 관련해서 보다 표현력이 뛰어난 매테리얼 모델을 사용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파라미터를 이스티메이팅 할 때 프로젝터 로케이션과 포컬 랭스가 바뀌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모호함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신 세팅에서 프로젝트 픽셀과 프로젝트 엑시스에 따라서 이제 뎁스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더틱 비디오에 비해서 이제 리얼씬에서는 비교적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텍스트 투 프로젝션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3D 일관성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아직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